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10시 39분입니다. 자, 암호화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비트코인을 봐야겠죠. 자, 이게 비트코인을 봐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시고 조종 거래량 이게 다예요. 시고 저종 거래량 이 5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사실 이제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외의 데이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결 정보 거래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받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시고 저종 거래량인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암호화폐 쪽은 이런 정보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메이저고 누가 그냥 일반 투자자고 이제 이런 구분들이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있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제공하지도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없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걸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래라고 부르죠. 이 고래라고 판단되는 주체가 막 암호화폐를 팔게 되면 당연히 차트가 좋건 나쁘건 내려갈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차트가 나빠도 고래가 막 매수를 하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의 상태랑 별개로 어, 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매수로 움직이면 상승할 거고 매도로 움직이면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그렇죠? 유추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유추해내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유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봉을 다룰 때요. 봉을 다룰 때 어,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봉의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철칙이라고 봐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네. 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면 봉의 저가는 뭘까? 그렇죠? 이제 봉의 저가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의 저가를 정의하려면 봉을 정의해야 돼요. 봉이 먼저인 거죠. 봉이 정의가 돼야 봉의 저가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봉 하면 월봉, 주봉, 일봉, 분봉이 있죠. 예, 그럼 저가면 각각의 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저가가 붕괴됐는지 붕괴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붕괴되지 않은 봉만 사용하는 거예요. 붕괴되지 않은 봉. 붕괴된 봉은 사용하지 않아요. 붕괴되지 않은 봉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이죠. 월봉 저가 붕괴됐죠. 저가 붕괴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사용 안 합니다. 왜? 저가가 붕괴됐기 때문에 이건 사용 안 해요.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월봉은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전부예요. 예. 비트코인의 월봉은 전봉 저가를 훼손했어. 그러니까 이 봉은 전봉 저가를 붕괴한 봉이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번 달 말까지.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볼게요. 어라? 주봉도 전봉 저가를 깼네요. 그러면 이 봉도 사용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월봉도 사용 가치가 없어, 주봉도 사용 가치가 없어. 두 개 다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일주일 동안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달 동안 들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에 대한 문제예요. 기간이요. 기간. 네, 기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 일봉도 저같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하루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루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자, 한 달을 보유해야 될 가치 없어졌고요. 일주일 보유해야 되는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하루를 보유해야 되는 가치도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분봉만 남았어요. 자, 240분봉으로 가볼게요. 자, 이봉은 이봉의 저가를 깼으니까 보유 가치가 없죠. 근데 이봉에서는 이봉의 저가를 깨지 않으면 4시간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4시간.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하루를 보유할 수는 없어요. 일봉의 저가를 깼으니까. 일주일을 보유할 수도 없어요. 주봉의 저가를 깼으니까. 한 달을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월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4시간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 봉에서 전봉 저가 깼어요. 그러니까 이번 4시간은 안 돼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됩니다. 예, 나눠서 매수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옳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든 도구는 시고 저종 거래량만 분석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돈의 방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돈의 방향을 판단하려면 그때그때 끊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를 하신다면 분봉 단위에선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봉에서 딱 거래했는데 위로 확 올라갔어.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홀딩할 수 있어요. 예, 이익이 난 돈을 가지고 충분히 오버할 수 있습니다. 왜? 이익금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게 없어요. 근데 이익금도 안 나. 그러면 홀딩할 수 없죠. 이제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전부예요. 자, 저가를 붕괴하면 그 봉은 버린다예요. 저가를 붕괴하면 그 봉은 버린다. 이게 제1규칙입니다. 그런데 저가를 붕괴하고도 그 봉을 버리지 않는 방법이 있죠. 왜? 더 작은 봉에서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지난달 저가를 깼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깼어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지 않으면 사도 돼요.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번 주에 못 산다라는 거지 다음 주에 못 산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시간을 나눠서 전략을 짜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매수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일봉이 전봉 저가를 깼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야. 그쵸? 오늘은 아니라고요. 오늘은 사고 싶지 않다고요. 예,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게 오르냐? 아, 그건 아니에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저가를 깨진 봉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가를 깬, 저가를 깬 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접근한다. 왜? 방어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얼마큼 더 내려갈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일봉만 그래요?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큼 쏟아진 다음에 반등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자, 일봉에서 아랫골에 달았다가 다시 밀렸다가 아랫골에 달았다가 다시 밀렸다가 그 짓을 반복해요. 그러면 아랫골을 쫙 달고 올라갈 땐 상승 같아요. 매수하고 싶죠. 근데 다시 누르고 내려오면 어? 아랫골이 없어졌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흘러가는 대로 둔다. 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죠. 욕심을 부리고 살 수 있어요. 왜? 월봉은 하단선에 도달했고 주봉도 하단선 밑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르고 내려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땐 답 없죠. 만약에 1%, 2% 내려가는 거면 버텨요. 근데 한 15% 밀고 내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답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얼마큼 누르고 내려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돈의 그 방향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멈추는 걸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멈추는 걸. 자, 오늘은 없다. 뭐가?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이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일 시가 딱 시작했을 때 오늘 저가를 왠지 지킬 것 같아. 그럼 매수. 그죠? 오늘 저가를 지킬 것 같아. 그럼 매수라고요. 오늘 저가 못 지킬 것 같아. 그럼 또 패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설명했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다른 거 사고 싶으세요? 아, 저는 노. 저는 단언코 노예요. 예.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아작나가지고 알트코인이 흥한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더 떨어지지. 예. 그러면 알트코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비트코인 내리면 일단 관망. 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타인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제 입장에선 이건 아니다. 이건 못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예. 제가 주봉에서 여기다 거는 이유는 여기다 걸었잖아요. 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잖아요. 근데 아직 거래량이 매도로 안 돌았어요. 이게 저가가 깨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아직 거래량이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여기선 튕길 수 있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월요일 날 딱 선언했잖아요. 저는 이런 차트에서는 매수하기 싫어요라고 했던 게 이렇게 그리는 걸 많이 봐서 그래요. 자,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는 걸 많이 봤다고요. 제가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경험상 이렇게 될 거라는 감이 오는 거죠. 감이 왔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예. 3,200만 원에서 튕길 수도 있고 꾹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때 가봐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꾹 누른다 그러면 저 손절해야 돼요. 예.
근데 낙폭과대를 한번 받아 먹어 보려고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예, 낙폭과대라는 걸 한번 받아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180만 원 가지고 20만 원, 30만 원씩 투자해봐야 물려도 20만 원, 30만 원이고 뭐 손실이 나도 50% 손실 나도 뭐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크게 돈을 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1%, 2%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냥 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좋다. 느낌으로 그렇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리면 굉장히 타격이 커요. 뭐 주식에서 뭐 1%, 2%, 3% 움직이는 게 코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치란 말이에요. 하루에 10%, 20%도 그냥 빠지는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중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상단선, 하단선만 보시면 돼요. 자, 상단선, 하단선 어디 있느냐? 상단선 여기 있고 하단선 여기 있죠. 그러면 저가 깰 것 같아? 그럼 나쁜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저가 깨는 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깨지는 그런 구조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봉은 저가가 깨지지 않을 때 빛을 발한다. 그리고 반대로 저가가 깨지는 그런 봉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계속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다른 종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비트가 내리니까. 비트가 가만히 있으면 알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근데 비트가 내리는데 고민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포기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 전략만 유지하고요. 예,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를 수 있어요. 저는 돈의 방향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다고요. 그 오르는 건 제 몫이 아닌 거예요.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맞춰요? 그냥 저는 딱 3,284만 5천 원 여기만 딱 지키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제 관심 종목 중에 이제 플러스 없어요. 그죠? 플러스 없죠.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있었으면 제가 부담을 가질 텐데 플러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코인들 설명 안 할게요. 비트코인이 내리면 다른 코인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오늘은 어, 분석을 마칠게요. 자, 잘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일봉이,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만 보자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꿈 꾸십시오.